엄마는 여자이기 때문에 네. 죽었다 깨어나도 좀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얘기를 많이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남자애들 키우다 보면 네. 엄마들이 잘 모르고 약간 무의식 중에 하는 말들 중에서 남자아이들을 자극한다거나 뭐 이런 말들이 혹시 있는지 조심해야 될 말. 남자애들의 키워드는 미리 사전에 법을 제정을 하는 거예요. 법을 제정한다. 네. 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네, 것 같아요. 그거를 딱 정해놓고 이거에 뭐 몇 조 바탕에 의거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학교에서 학부모님들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 그러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고개를 숙이면서 들어오세요. 남자아이들. 남자아이들. 특히 이제 저학년 때. 근데 뭐가 걱정이세요? 뭐 애가 집에서 집중도 안 하고, 숙제도 제대로 안 하고, 동생하고 싸우고. 그러면 얘기를 듣다 보면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22년차 초등교사이시자 아들을 잘 키우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의 저자이신 이진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네. 들어볼게요. 잘 큰 아들. 저 집 아들은 내가 봐도 진짜 잘 컸다. 어떤 모습이에요? 표현할 줄 아는 아이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걸 정말 잘 표현하고 다른 아이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아이들이 남자아이들 중에서도 꽤 있어요. 그래요?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와 나도 저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남자라 그래서 여자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크다 보면 네네. 또 그런 모습으로 충분히 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남자 성향, 여자 성향은 네.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타고난 성향 네. 같은 것들이. 엄마는 여자이기 때문에 네. 죽었다 깨어나도 좀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성향이 다른 두 아이들을 키울 때 특히 형제인 경우에는 네. 부딪히는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남자아이들 사이에서는 사실 경쟁이라는 키워드가 네. 되게 중요한 거라고 알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뭐 형제가 있을 때 동생한테 형만큼이라도 좀 해 뭐 이런 네. 말을 한다거나 형한테는 네가 참아 동생 그거 네. 봐줘야지 뭐 이런 얘기들을 아주 그냥 쉽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남자아이들이 받아들일 때는 또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억울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억울함. 있죠. 네. 예를 들어서 형한테 네가 참아라고 보통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부모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얘가 뭐 한두 살, 두세 살 그렇게 많을 수가 있지만 둘 다 똑같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얘보다 막 그렇게 많진 않은데 나도 애인데 왜 나만 참아야 돼? 이렇게 되게 억울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한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조금 삼가 주시고 싸움이 일어나는 네네.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네. 그럴 때는 그냥 각자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각자. 좋아요. 같은 자리에서 너 왜 그랬어? 네 얘기해봐. 그러면 이제 자기 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듣고 나서 네. 너도 얘기해봐. 넌 왜 그랬어? 네. 그럼 서로 얘기가 안 맞아요. 그렇죠. 네, 서로 얘기가 안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때 판단을 해서 네가 잘했어, 네가 잘못했어 이거를 해버리면 엄마는 아빠는 누구 편을 들었다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일단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얘네가 가지고 있는 압력이 조금씩 낮춰지거든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 그러면 너네는 지금 이렇게 싸웠는데 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갈등이든 건 간에 상대방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나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 탓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싸움이 안 일어났을 것 같아? 얘가 말하고 너는 어떻게 했으면 안 일어났을 것 같아? 얘가 이렇게 말하고 그럼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근본적인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앉혀놓으면 그대로 앉아있나요? 그게 훈련이 안 되면 그러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싸울 때 기본적인 표정이 막 이렇게 막 레이저가 나오고 목소리가 높아지면 얘네들도 이제 위기의식을 느껴갖고 굉장히 앙칼지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럴 때 우리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약간 톤 다운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냉정하게. 예, 화가 나도 당연히 화가 나죠. 그렇죠. 저는 맨날 화가 나거든요. 화가 많으신다고 예. 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미리 좀 이런 걸 인지를 하고 있으면 네네. 그때 그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맞아. 그러면서 조금 내 목소리라든가 내 어떤 눈빛이라든가 이거를 조금 차분하게 가져가면서 어떻게 했으면 될 것 같아? 라고 좀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도 이제 그게 좀 편안하게 느껴지면 그 상황이 네네. 조금 그거에 맞춰서 따라올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러면 아무리 화가 나도 일단 아이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님부터 진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건데
어려운 건데 그게 만약에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선순환이 일어나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리 우리가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네네. 하는 필요성이 있어요. 스트링 애들이 네. 없어도 이럴 때는 내가 이럴 때. 이렇게 그쵸. 해야겠구나. 우리가 축구 선수들이 보면은 무슨 기술을 쓸 때 수없이 연습하고 정말 실전에 나가서 겨우 한번 써먹는 그런 거라서 우리도 아이들을 키울 때 내가 어떻게 말해줘야겠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겠다 이런 거는 사전에 미리 충분히 생각해보고 미리 머리로라도 연습해보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남자애들 키우다 보면 네. 엄마들이 잘 모르고 약간 무의식 중에 하는 말들 중에서 남자아이들을 자극한다거나 뭐 이런 말들이 혹시 있는지 조심해야 될 말. 다 때려쳐?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마. 이렇게 하면 그만해 라는 말 엄마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특히 학원에서 그쵸, 이제 그쵸.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안 했어요. 그러면 학원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가 숙제를 잘 안 했고요. 수업 태도도 좀 안 좋고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이제 열이 받아갖고 그렇게 하면 학원 다 때려쳐! 이제 얘네들이 표정이 약간 연기자가 돼요. 되게 슬픈 표정, 되게 힘든 표정. 딱 방에 들어가서 아싸 이렇게 네. 되는 게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막 아이들한테 뭐 반대로 얘기하면 진짜 그걸 들어요, 남자아이들은.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네, 그러니까 뭐 청개구리 엄마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나를 뭐 저기 강가에 묻어라 그러면 다른 데 묻을 것 같죠. 근데 강가에 묻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고지고대로 듣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한테는 그런 얘기보다는 너 이거 학원에서 전화 왔는데 그러면 학원 하나 더 다녀야 돼. 숙제 봐주는 학원 한 2시간, 3시간 더 다녀야 되거든? 어떡하지? 그걸 다닐래? 아니면 지금 똑바로 할래?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딱 와닿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들을 키우는 부모님의 역할은 각자 엄마의 역할, 네. 아빠의 역할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좀 이상적인 부모의 상이라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아들을 키우는 집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점이 아빠가 없을 때 엄마가 아이들 통제가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점이 좀 거기다가 이제 사춘기 지나고 덩치가 커지기 시작하면 힘으로 제압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만약에 위계가 서열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엄마한테 막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간 엄마한테 좀 권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어요. 네. 대소사를 논의할 때 아빠한테 좀 권위를 실어주는 집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집도 있고 뭐 이거는 가정 분위기인데 중요한 거는 아이를 훈육하거나 아이를 교육할 때 엄마가 조금 권위가 더 아빠보다 있으면 아빠가 없는 상황에서도 엄마가 좀 편해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아빠가 없을 때 엄마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때가 있거든요. 네. 말을 딱 하면 제가 한 번에 안 들으니까.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아빠가 약간 약한 위치, 야, 엄마한테 내가 물어봐 볼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너한테 해줘도 엄마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을까? 약간 좀 네. 그런 느낌으로 엄마가 딱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엄마는 구글보다 똑똑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야,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 볼까? 야, 나는 허락을 하는데 엄마가 좀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나도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같이 해주시면서 분위기를 좀 엄마 쪽으로 좀 맞춰주시면 조금 아이들이 커더라도 약간 통제하는 면이나 어떤 얘기하는 면이 조금 아들한테 더 잘 듣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포즈하시고 남편분 모시고 와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여자인 엄마는 좀 이해 못하는 아들의 어떤 부분들, 이런 거에 질문을 좀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선생님 책에서 아들을 움직이는 말이 있다고 이 내용을 좀 봤어요. 네. 선생님이 표현하시기를 모든 엄마들이 네. 아들한테 뭔가 일을 시킬 때 사실 확인, 너 뭐 했어? 이렇게 네.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안 했으면 해! 뭐 이렇게 명령하고 네. 그 다음에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제발 좀 해라!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는 이런 코스를 밟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안 먹힐 수 있잖아요. 안 먹히죠. 네, 그러면 아들한테 진짜 먹히는 엄마의 말은 뭐예요? 이게 먹힌다 저게 먹힌다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게 그 분위기에 따라서 모든 네. 게 달라지거든요. 그럼 제가 케이스를 좀 네. 여쭤볼게요. 네. 자, 집안일이나 심부름을 시켜야 되는 네.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건 하기로 했어요, 아이가. 네. 근데도 말을 계속 안 들어. 뭐 게임을 하고 있거나 딴 거를 계속 한다고 하고 이따가 한다고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떡하나?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느라 못한다. 근데 이제 이 아이 입장에서는 게임 시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때 뭔가를 시키면 아이는 하기 싫죠. 정해진 거에 대해서 게임 언제 하고 뭐 할 거지? 네 하고 이제 근데 게임이 끝났는데 안 해요. 이러면 또 나중에 게임 시간 주기가 어려운데 우리 하기로 했잖아. 아까 다 얘기한 거고 다음에 게임하고 싶으면 이거 먼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그렇고 내가 이득이 되는 쪽으로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익이냐 아니냐. 그러면 요 행동이 너한테 이익이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요게 되면 다음에 뭐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면서 말을 해주는 게 남자아이들한테도 조금 더 움직이게 하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약속한 시간 내에는 절대 시키면 안 되네요. 그건 맞죠? 웬만하면 안 건드는 게 왜냐면 아이들은 내가 딱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왜 난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왜 시키지? 이런 게 있으니까 서로 그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요 선을 딱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되면 그 시간에는 그냥 존중해주는 게 좀 필요하죠. 그러면 정해진 시간만큼 게임을 했어요. 네. 그럼 그만해야 되는데 네. 그만하지 않아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보통 네. 하다 보면은. 그럴 땐 또 어떻게 그만두게 해야 되죠? 그거는 규율을 딱 정하는 거죠. 딱 시간이 1시간 반, 2시간 딱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딱 차단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아이들이 주말에 1시간 반씩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거기서 딱 시간이 넘어갔다. 그럼 이제 다음에서 차감을 하고. 근데 다음에 차감하는데 내가 5분도 하고 다음에 5분 까면은 아이들한테는 크게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럼 5분 지났으면 다음에 10분 못 하는 거야. 곱하기 2야. 넘어갔으면. 이런 식으로 미리 사전에 좀 약속을. 그때 갑자기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남자애들의 키워드는 미리 사전에 법을 제정을 하는 거예요. 법을 제정. 예. 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거를 딱 정해놓고 이거에 뭐 몇 조 바탕에 의거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진 않지만 야 그때 얘기했잖아 이렇게 하기로 자기들도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요. 근데 만약에 엄마나 아빠가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왜요? 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전혀 들은 바가 없고 나는 전혀 납득이 안 되는데 왜 나를 통제하려고 하느냐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우리가 미리 그 예상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예상이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맨날 신랑이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네네. 그런 거는 적어놨다가 야 좀 얘기를 해보자. 일로 와봐. 이렇게 하면서 미리 얘기를 정리를 하고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 딱딱딱딱 해놓고 하면 아이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타이머를 맞추기도 해요. 여기서 약간 좀 근데 이번 판을 못 깼는데 한 1분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땐 그냥 유도리게. 그냥 해. 1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너무 심하다 그러면 아니야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면 아이들이랑 다 같이 문서 같은 거 작성해서 사인하고 뭐 이러는 거 좀 도움이 되나요? 그런 거 도움이 되고요. 진짜로 제가 책이나 아니면 블로그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정말 문서로 작성해서 저한테 보여주시는 분도 있어요. 블로그 답글로 이렇게 저희 집 이렇게 해봤는데 돼요 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좀 어렵죠. 문서 작성까지 해도 좋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포스트잇 같은 거 A4지 한 반만한 포스트잇이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쓰는 거예요. 자, 뭐 안 하기로 했지? 이거는 언제까지 하지? 그래서 냉장고에다 그냥 딱 붙여놓고 나중에 뭐라고 저거 봐 네가 썼잖아 우리 같이 얘기했잖아 하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산만한 아이를 좀 집중시키고 싶을 땐 어떻게 하나요? 남자애들은 다 산만해요. 그래요? 안 산만한 남자애는 없어요? 있죠. 있는데 만약에 전생에 정말 나라를 구하신 분들은 정말 안 산만하고 근데 그런 애들은 거의 유니콘이라서 유니콘. 우리 집엔 안 보이고 우리 집엔 없구나. 네. 남자애들이 앉아있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초등학생 때는요. 근데 얘네들을 공부는 시켜야 되잖아요. 받아쓰기도 해야 되고 연산도 풀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한 문제씩 받아쓰기 딱 불러주고 맞았어 다시 또 2번 불러줄게 이런 식으로 연산도 한 문제 딱 풀고 아빠가 한 문제씩 한번 풀어볼까 그러면 얘네들의 벽이 높았다가 갑자기 낮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뭉태기로 하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지 막 이러다가 한 문제씩 하자 그러면 한 문제는 할만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피드백을 주면 얘네들이 점점 한 문제하고 피드백을 주면 집중도가 조금 높아져요. 특히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무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같이 이제 푸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딱 풀고 얘한테 조금 더 자주 가서 이렇게 봐주고 그러면 그래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짧게 끊어서 과업을 주는 게 그러면 좀 집중하는 모습을 조금 더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어서 아까 전에 잘 큰 아들 제가 여쭤봤을 때 네. 공감 능력도 좋고 뭐 표현도 잘하고 뭐 이런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감하고 표현하고 이런 거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같이 부모님들한테서 보고 배우는 거니까 정말 그런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정말 따뜻하게 키우면 그렇게 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격려를 해주고 지지를 해주는데 그게 아이들이 충분히 느낄 만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엄마 아빠들 같은 경우는 걱정이 많잖아요. 사실
사실 한 60년대, 70년대는 많이 나와서 농사시키고 네. 아니면 동네 공장 보내면 되니까 그냥 잘하기만 하면 저절로 되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뭘 해도 그냥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그쵸.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업적인 격차도 많고 그쵸. 그러니까 얘를 잘 키워야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주고 뭔가 이렇게 경쟁력을 만들어줘야 얘가 이제 어디 가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압박 때문에 부모님들 표정이 굉장히 굳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이들을 볼 때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이들을 볼 때 그냥 웃어주는 거?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뭘 할 때 그냥 눈빛 레이저 안 쏘고 그랬어? 그냥 웃지 않더라도 최소한 보통의 표정으로 봐주는 거? 네. 그것만으로도 아이한테는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공감해주고 좀 격려해주고 싶을 때 이런 게 있어요. 감정카드 같은 거 써주시면 되게 좋아요. 감정카드 그거. 예,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 네. 그 아이들이 뭔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날 뭐 받아쓰기도 잘하고 연산도 잘하고 할 일을 똑바로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칭찬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땐 딱 감정카드를 하나 꺼내가지고 야 오늘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아빠가 되게 활기 있어졌어. 자 활기 그리고 있네. 아빠 제가 이렇게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졌어. 따뜻했어. 그리고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아빠가 그냥 너 보면서 되게 마음이 느긋했어. 그리고 감동스러웠어. 사실 이거 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리고 야 행복하더라 정말. 야 진짜 멋있었어. 그러면서 카드를 이렇게 전해주면 네. 얘가 어떻게 하냐면 아빠한테 받았잖아요. 아빠 잠깐만요. 엄마! 아빠가 카드 이렇게 줬어요. 저한테 막 자랑스러웠고 막 대견했고 막 이랬대요. 와 막 이러면서 이제 엄마가 톡톡해주고 아빠 와 막 이러면 야 그래 기분이 좋았어? 네 하고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이게 초등 때는 조금 돼요. 될 것 같아요. 네, 초등 때는 되고 그리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여자아이도 그렇지만 이게 뭔가를 말로 전하는 거랑 시각적으로 전하는 거랑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여기 딱 요 표정이 감정카드 같은 경우는 그 감정에 따라서 표정이 좀 밝고 어둡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걸 보면서 아빠 마음이 지금 되게 좋았구나. 엄마 마음이 지금 되게 좋았구나. 요런 걸 느낄 때 얘네들도 뭔가 그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말로만 해줬을 네. 때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요런 거를 이렇게 뭔가 얘기해 줄 때 하나씩 카드 그리고 우리가 또 카드 모으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뭐 포켓몬 카드나 띠부띠부 실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모으는 뭐 거예요. 애한테 주진 않더라도 다시 회수해야 되겠지만 네네네.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아이들이 크게 느끼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격려해주고 싶고 칭찬해주고 싶고 이럴 때는 감정 카드를 좀 활용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리더십이 있는 아들, 특히 아들 엄마들이 좀 바라는 모습이잖아요. 네. 이런 애들은 집에서 어떻게 좀 지도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일단 리더십은 종합 예술 같아요. 종합예술. 예, 공감해줘야 되고 경청해줘야 되고 자기가 또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상황을 파악하고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게 있어야 또 아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복잡한 거긴 하지만 보통 이렇게 리더십 있는 아이들을 보면 집에서 뭔가 의사결정에 굉장히 많이 참여시키는 것 목소리가 같더라고요. 좀 큰 아이들이네요, 집에서. 네,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뭐 자전거를 하나 산다. 그러면 야, 어떤 걸 살까? 같이 얘기해 주면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자기 예산에 맞춰갖고 뭘 그냥 딱 사줄 수도 있지만 네. 야, 너는 로드바이크가 좋아? 아니면 하이브리드가 좋아? 아니면 그냥 MTB가 좋은 것 같아? 가격은 또 비슷비슷하니까. 네. 그럼 저는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왜 그게 좋아? 그는 제가 빨리 탈 게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동네 다니면서 타고 보니까 뭐 턱 넘어 다녀도 그게 펑크가 잘 안 날 것 같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그냥 MTB로 정리를 할까?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럼 MTB는 아빠가 지금 돈이 얼마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얘가 그럼 당근에서 사면 어때요? 꼭 새 거 아니라도 그 가격이면 좀 더 좋은 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서로 뭔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고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거기서 아이를 참여시켜서 같이 좀 이렇게 얘기해보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 아이가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질문이 항상 살아나게끔 해주면 학교에 가서도 뭔가 상황이 있었을 때 이걸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아이가 될 수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걸 집에서도 좀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해주면 학교에 나가서도 아이들과 무슨 어떤 모둠 활동을 하든 아니면 어떤 과제를 하든 조금 더 이끌어갈 수 있는 아이가 되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학부모님들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오시는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 그러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고개를 숙이면서 들어오세요. 남자아이들. 특히 이제 저학년 때. 네. 근데 뭐가 걱정이세요? 뭐 애가 집에서 집중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숙제도 제대로 안 하고 동생하고 싸우고 그럼 이제 좀 막 얘기를 듣다 보면 그냥 원래 그런 건데
원래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그거 한 4학년 정도 되면 괜찮아져요. 지금 뭐 제가 전화 안 드리잖아요. 제가 전화 안 드리면 괜찮은 거니까 만약에 전화 드리면 그때는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저랑 같이 좀 많이 얘기를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학교 생활하는 거 보면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계속 뭐 수업 시간에 마실 나가고 그러니까 애들 앉아있지 못하거든요. 네네. 한 1, 2학년 같은 경우는 뒤에 사물함 갔다 오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근데 문제는 그게 얘네들이 지금 원래 그런 시기라서 우리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좀 크면 나아지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걱정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정말 걱정하셔야 될 부모님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조금 이렇게 얌전하게 보이는데 학교에 나와서 막 욕하고 친구랑 싸우고 막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려 상담을 요청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시는 부모님들은 저학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나아지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수용을 못 하시면 좀 선생님하고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우리 아이는 괜찮은데 선생님이 미워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데 그러면 아이가 오히려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못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학교에서 전화가 안 오면 네. 괜찮은 걸로 근데 만약에 전화가 오면 아 정말 이거는 내가 뭔가 개입해야 될 게 있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게 있으니까 아 좀 협조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오늘 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선생님 책 아들을 잘 키우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이 따끈따끈한 책이 이번에 나왔는데 이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까? 저자 입장이시니까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책을 썼습니다. 이거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위주로 이렇게 책을 정리를 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도 중요하지만 그 말과 관련된 상황과 맥락이 정말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느낌으로 읽으시면 되냐면 그냥 수학 공식을 공부한다? 그런데 우리가 공식만 외우면 안 되잖아요. 그 공식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정리가 꼭 필요한 건데 아이들도 보면은 수학을 이렇게 하다 보면 공식만 대충 외워서 네네. 거기에 톡톡톡 이렇게 대입하려고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요 말에 갇혀가지고 다른 걸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말이 나오기까지 어떤 상황이었나, 어떤 일이 있었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요 고민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책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50개 말이지만 이게 뭐 100개, 200개가 충분히 더 다양한 응용과 심화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책을 보실 때 상황을 조금 더 거기에 맞춰서 아, 나라면 어떻게 얘기해 줬을까 그런 고민을 하시면 훨씬 더 지혜롭게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고 그러면 조금 더 세련되게 행동하고 대처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까지 들으시고서 이 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이 책에 대한 기대 소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알찬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